여기 4번에 임차권 양도와 전대. 요 개념을 좀 잘 정리해야 됩니다. 임차권 양도와 전대. 양도라는 개념은 양도는 계약에 의한 권리의 이전을 양도라 그래요. 이제 권리를 이전하는 겁니다. 양도는 계약으로 권리를 이전하는 걸 양도라 그래요. 임차권 양도, 소유권 양도, 전세권 양도. 이 양도와 비슷하게 인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인도 또는 명도라고 하죠. 대개 동사는 인도란 말 많이 쓰고 부동산은 명도란 말 많이 써요. 같은 뜻이에요. 이거는 점유를 이전하는 겁니다. 점유의 이전. 이런 기본 개념을 빨리 정리해야 돼요. 양도 그러면 계약으로 권리를 넘기는 거고, 권리를 넘기는 게 양도, 점유를 넘기는 게 명도입니다. 자, 4번에서 그러면 임차권 양도와 전대.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임차권 양도. 임차권 양도. 임차권도 이 권리잖아. 권리를 계약으로 이제 처분해서 팔아먹는 거죠. 임차권 양도. 자, 갑이 이제 을에게 이 집에 1월 1일 날, 자, 임대를 놨어요. 그러면 임대인 세놓은 사람이죠. 임차인 세놓은 사람. 임차인이 이 집에 지금 살고 있어요. 자, 계약 기간이 2년 했다고 하죠. 살고 있는데, 임차권. 자, 보증금을 1억 주고 있었다고 하죠. 근데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돼요. 이사를 서울로. 그러면 이제 한 1년밖에 안 사, 1년 남았는데 임차인 임대인한테 가서 보증금 주세요. 그러면 안 주죠, 그죠? 왜 그래요? 계약 기간 1년 남았으니까 보증금 안 준단 말이야. 이사는 가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임차권이 뭐였죠? 정확하게는 용익 채권이었잖아. 사용수용 채권. 요걸 이제 판다는 거야. 의리병한테 내가 임차권 팔겠다. 이 집 파는 게 아니야. 소유권 파는 게 아니고 임차권 팔겠다. 내가 임차권 사겠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이제 임차권 양도를 체결하면 임차권 양도. 그럼 임차권이 1년 남았잖아요. 그죠? 1년 남은 임차권 양도하면서 이 보증금 1억이었으니까 보증금 1억을 받는 거예요. 보증금을 1억 받고 을은 이사 나가겠죠? 이사 나가고 병이 이 집에 사는 게 임차권 양도입니다. 그럼 병은 임차권 양수인이 되고 이 사람은 임차권 양도인이 되죠. 그럼 을은 이제 이사 나갔으니까 자, 갑하고 병 사이에 임차권이 살아있는 겁니다. 임차권은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그 양수인이 임차인이 되는 거고 갑이 임대인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1년 계약 기간 끝나고 나면 병이 갑한테 자, 이제 보증금 받으면 되겠죠. 이걸 임차권 양도라 그래요. 임차권 양도. 그 다음 전대 가보죠. 자, 전대차는 굴을 전답니다. 굴러서 다시 대차를 했다는 거죠. 전대차. 이거는 임대차가 2개 있는 거예요. 자, 갑하고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 체결했습니다. 이 가옥에. 자, 그럼 조심할 임차권 양도는 양도인은 임차권을 팔아먹었으니까 이 사람은 다 나가야 돼요. 그럼 갑하고 관계는 아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갑과 양수인 사이에 임차권이 존속하는 거죠. 전대차는 그렇지 않고 임대차 여기 그대로 존속해요. 자, 존속하면서 한 번 더 이 집을 임대 넣는 거죠. 이 임대와 이 임대 헷갈리니까 이걸 전대라 그래요. 굴러서 대차했다는 거죠. 전대차. 그러면 병은 전차인, 을은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임차인이었어. 이렇게 사이는 전대는 전대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임대차와 이 임대차 2개의 임대차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대차입니다. 만약에 전전대를 놓으면 또 이것도 전대, 임대차가 3개 있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왔던 전대차는 이건 채권 계약이에요. 채권 계약이니까 병은 을에게 월세 주고 을은 갑에게 월세 주면 되죠. 이게 이제 전대차. 자, 이쪽은 이제 양도인이 팔아먹고 나갔잖아요. 나갔으니까 갑하고 을 사이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럼 갑과 병 사이에 임대차가 있는 게 임차권 양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할 게, 자, 전대차든 양도든 임대인의 동의 받아야 돼요. 동의. 왜? 채권이니까. 채권이니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동의를 안 받으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동의 안 받고 전대 놓아도 이 계약은 유효해요. 이 둘이 사이는 채권 계약은 유효하지만, 이 갑에게 대항을 못해요. 대항 못하니까 갑이 원래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어요. 동의 안 받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임차권 양도도 이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 안 받으면 갑이 이걸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차권 양도도 임대인의 동의, 전대차 임대인의 동의는 단 조심할 게 이 계약의 유효 요건이 아니고, 자, 대항 요건입니다. 대항 요건. 조금 말이 어려워요. 자, 가보죠, 일단. 의의를 잘 봐야 돼. 양도와 전대의 차이. 자, 동그라미 1번. 임차권 양도란 임차권이 그저거. 임차권은 용익 채권, 사용수익 채권이 용익 채권이 그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수인 병에게 이전시키는 계약을 말하면 준물권 계약이에요. 따라서 종전 임차인 어른 임차인 시에서 완전히 탈퇴한다. 벗어납니다. 임차인은 벗어나요. 이쪽이죠. 임차권 양도가 되면 양수인이 그대로 이전받는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임차권의 전대 적고 전대란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임차 목적물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다시 전차인 제3인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임차권 양도는 임차인은 완전히 그 계약에서 지위에서 벗어납니다. 탈퇴당해요. 그런데 전대차는 임차인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자, 양가로 2번 임대인의 동의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 임대인의 동의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임차권 양도와 전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임대인에 대한 대항 요건에 불과하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임차권 양도나 전대 효력 요건이 아니에요. 임대인의 동의를 안 받아도 전대차는 유효하고 임차권 양도는 유효합니다. 단지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대항 요건입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나옵니다. 따라서 동의가 없는 임차권 양도와 전대차 계약도 을과 병 사이는 유효하다. 다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양가로서 한 번에 무단 양도, 무단 전대 금지입니다. 자, 이 동의 받지 않고 조심할게. 임대인의 동의를 안 받고 이 전대해놨다. 이걸 무단 전대. 동의 안 받은 전대를 무단 전대. 동의 안 받은 양도를 무단 양도라 그래요. 일단 무단 양도, 무단 전대도 둘이 사이에는 유효하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629조 갑니다. 임차권 양도와 전대는 제한돼 있어요. 자, 제1항 조심해야 돼. 임차인은 줄거세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그 권리가 임차권이야.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합니다. 자,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2항 임차인이 전항 규정에 위반했다는 것은 동의 없이 양도나 전대한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구별 잘해야 됩니다.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임대인 동의 없이 놓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632조 제목 임차 건물의 소부분을 방 한두 칸을 타인에게 사용케 한 경우는 동의 안 받아도 돼요. 전 3조 규정 즉 임차권 양도 전대는 건물 임차인이 건물의 소분 방 한 칸을 타인에게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의받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을이 이 집에 방이 4칸이었어요. 4칸에 임차권을 가지고, 임차권자, 임차인 같은 말입니다. 임차권자, 임차인. 그럼 여기 중에, 자, 요 방 한 칸만, 자식이 군대 가서 그 방 한 칸만 전대 놓는다. 요 일부 전대 놓을 때는 임대인 동의 안 받아도 돼요. 임대인 동의 안 받아도 유효하니까 값은 해지 못해요. 제 일부 전대 놓을 때는 임대인 동의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밑에 해설을 해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무단양도 전대는 임대차에 해지할 수 있어요. 자, 그 점 조심하고. 자,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내려옵니다. 동그라미 3번. 가장 중요한 거. 건물의 소부분 전대. 소부분 그런 방 한 칸 생각하면 돼요. 건물에 방 한 칸 전대 놓을 때는 임대인의 동의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동의 안 받아도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가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방 한 칸 전대 놓을 때는 동의 안 받아도 집주인이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장 가보죠. 자, 맨 위 2번 좀 어려워요. 다음 페이지 맨 위에. 2번,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 이걸 무단양도라 그래요. 자, 동의 안 받은 걸 무단양도의 법률관계. 시험은 양도보다는 전대를 많이 출제합니다. 왜냐하면 양도보다 전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을이 임차권은 이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채권이죠. 이걸 이제 병과 양도합니다. 임차권 양도. 이 사람의 동의를 안 받으면 이게 무단양도죠. 자, 무단양도도 동의 안 받은 걸 무단양도야. 그래도 이거는 유효하다 그랬어요. 유효해. 그래서 을과 병 사이는 유효해. 그러나 동의 안 받았으니까 병은 갑에게 이 양도되었다고 대항을 못한다는 거죠. 병은 갑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대항 요건입니다. 동의. 자, 가보죠. 양갈 1번.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의 관계. 요겁니다. 임차인을 놓으세요. 양수인 병. 항상 이제 세 사람이 나오면 갑을 병은 넣어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시험도 그렇게 출제하니까. 동그라미 1. 임대인 갑의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 계약도 유효하다 그랬어요. 자, 줄거세요. 임대인 갑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고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 계약은 유효하다 하고 심표. 이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 병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 받아줄 의무가 있다. 동의 받아줄 의무가 있다. 자, 양가로 2번. 임대인 갑과 양수인 병과의 관계. 여기에서 거의 시험에 가장 많이 나요. 자, 임대인 갑과 양수인 병 사이의 관계. 그럼 여기 보세요. 이 갑하고 을 사이에 계약을 체결했어요, 안 했어요? 이 두 사람은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자,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했고 을과 을이 임차권 양도 계약했죠. 여기는 둘이는 계약한 게 없잖아요. 계약 관계 없죠. 항상 계약이 없으면 원래 이 사람 권리 의무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계약은 있어야 권리 의무죠. 그래서 권리 의무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왜? 계약책이라는 게 없으니까. 자, 갑니다. 자, 2번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의 관계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 대항력을 못 갖췄죠. 양수인 병의 목적물 점유가 불법 점유입니다. 불법 점유. 동의를 안 받았으니까 불법 점유가 된다. 임대인 갑은 소유자니까 이 병에게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자, 무단이니까 불법 점유자잖아. 불법 점유자. 자, 불법 점유자니까 자, 갑이 이 건물을 을한테 빌려줬는데 엉뚱하게 병이 사용하고 있잖아. 병이 사용했어요. 갑이 야, 너 이 건물을 을한테 돌려주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병은 불법이니까 불법 점유자 병에게 을한테 돌려주라 이렇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아직은 그게 2번 얘기입니다. 자, 자, 동그라미 4번에서 중요할 게, 자, 이 두 사람 사이는 계약 관계가 없다 그랬죠. 계약 체결한 게 없으니까, 자, 갑은 아직 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차임을 받을 수 있죠. 차임. 차임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럼 차임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손해가 없어요. 손해가 없으니까 이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요. 손해배상 청구. 손해가 없으니까. 그리고 병에게 이제 이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못합니다. 그게 가장 답으로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이 손해가 없으니까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한다. 그게 동그라미 4번이야. 4번 자주 나와요. 자, 동그라미 3번 갑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제3자 병에게 임차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 소개하게 하더라도 아직 손해가 없어요. 손해가 없다. 그 밑에 까만 색깔 줄 거세요. 임대차 계약이 존속한 한도 내에서는 제3자 병에게, 요걸 답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에 줄 거세요.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갑과 병 사이는 계약 관계가 없으니까 갑이 차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직 병에게 이 불법 점유지만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이건 거의 답으로 많이 내요. 자, 양가로 3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관계죠. 자,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는 이 계약을 주장하면서 차임 청구해도 되고, 또는 이 사람이 불법 점유니까 이 사람 동의 안 받았죠. 동의 안 받았으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차임 청구나 해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차임 청구 해지 선택. 동그라미 1번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계약이 소멸하죠. 그 다음에 2번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아직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에게 차임 지급 청구할 수가 있다. 1번과 2번은 선택 기억합니다. 임대인 갑은 임차인들에게 1번과 같이 해지할 수도 있고 2번과 같이 차임 지급 청구할 수도 있다. 선택입니다. 자, 오른쪽 3번 갑니다. 3번이 더 많이 나와요. 자, 무단전대. 이번에는 동의 안 받고 전대한 경우죠. 임대차. 자, 전대차인데 갑의 동의를 안 받았어요. 동의를 안 받으니까 무단이죠. 무단전대도 이 둘이 사이는 유효하다 그랬어요. 유효한데 병은 유효한 전대로 대항을 못하니까 이 사람은 불법 점유자가 되는 거죠. 병은 갑에게는 불법 점유입니다. 근데 그랬을 때 이것도 갑도 마찬가지예요. 갑도 이거는 해지할 수 있겠죠. 이거 똑같아요. 여기서도 갑과 병 사이의 관계에서 거의 답으로 나옵니다. 이 둘이 사이에는 계약 체결한 게 없잖아요. 자, 계약이 없으니까 이거 마찬가지죠.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청구 못해요. 자, 갑니다. 양을 1번 임차인 같은 말 전대인 을이라거나 을과 전차인 병 사이 관계 봅니다. 임차인, 자, 개념을 잘 봐야 돼. 이 임대차에서는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전대차에는 이 사람이 전대인이 됩니다. 전대인이 되고 전차인이 되죠. 이와 같이 동의를 안 받아도 이 전대차는 유효하다 그랬어요. 유효한데 대항을 못할 뿐이죠. 1번 무단 전대 계약도 유효합니다. 유효하다. 자, 자, 조심해야 돼. 임차인은 전차인에게 유효하니까 목적물 인도하고 임대인 갑의 동의 얻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당연히 동그라미 2번 전차인은 임차인인 전대인에게 차임 지급 의무 부담합니다. 이게 유효하니까 차임 지급 의무 부담하겠죠. 다음 양가로 2번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 관계 중요 표시하세요.
여기서 거의 답이 나옵니다. 임대인 갑과 전차인 병 사이의 관계는 동그라미 1번에 무단 양도와 거의 비슷해요. 옆에 제가 둘이 사이에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갑과 병 사이에 계약 관계가 없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무단 양도든 무단 전대든 갑과 병 사이는 계약 관계가 없다. 고로 조심합니다. 동그라미 2번. 이게 중요해요. 임대인 갑과 전차인 병 사이에는 계약 관계 없다. 고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차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요. 계약 관계 없으니까 차임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전차인은 무단 전차인이야 전대인에 대한 권리로 임대인에게 대항 못합니다. 무단이니까 대항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사람 무단이니까 불법 점유자야. 자, 불법 점유자니까 무단 전차인이죠. 아까 배웠던 저쪽에 지상물 매수권은 없어요. 부속물 매수 이런 거 없습니다. 자, 불법이니까 나아가 다음 줄로 든다. 부속물 매도 청구권이나 지상물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억합니다. 불법 점유니까 자, 부속물 매도 청구권도 없다. 지상물 매도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예제 문제 한번 보시죠. 어떻게 출제하는가? 조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뭐 안 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갑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을이 임차인이네요. 갑의 동의 없이 그럼 무단으로 이를 다시 병에게 전대했네요. 그럼 갑이 임대인, 을이 전대인, 병이 무단 전차인입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자,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항상 계약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게 왜 나오냐면, 자, 임의 규정이라는 거야.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이 있으면 이게 적용이 안 돼요. 특별한 사정이 특약이야. 특약이 없는 한. 이런 뜻이에요. 특별한 사정, 특약이 없는 한. 갑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 계획을 당연히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다. 해지되면 임대차가 소멸되죠. 다음 2번. 을이 전대인이죠. 전대인은 전차인 병에게 건물을 인도해주고 왜? 유효하니까 병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무단 전대도 유효하니까 을은 이 가옥을 병에게 명도해주고 사용 수익시킬 의무는 있다. 3번. 을과 병의 전대차는 무단 전대죠. 무단 전대차 계약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의 임대차 관계는 아직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해지하지 않는 한 임대차는 소멸되지 않아요. 4번.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갑은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자, 둘이 계약 관계가 없잖아요. 계약 관계가 없으니까 차임 청구 못하죠. 이유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 정확해요.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전차인 을이 건물의 소부분 줄거세요. 소부분, 그럼 방 한 칸을 병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동의받을 필요가 없죠. 사용한 경우에는 갑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 해지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답이 O. 해설서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물의 소부분 방 한 칸 임대 놓을 때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므로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없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여기까지 무단이었어. 무단. 다음 4번 갑니다. 이제 동의받은 경우입니다. 동의받은 경우는 임차권 양도는 쉬워요. 자, 이 갑의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임차권이 양도됩니다. 그럼 병은 탈퇴 나가고 자, 병과 갑 사이에 임대차가 존속하는 거죠.
이 임차권이 동일성 유지하면서 병에게 이전하는 거죠. 을은 완전히 빠져나갑니다. 탈퇴. 자, 임대 동이 있는 임차권. 갖다 적어. 이 동이 있는 임차권 양도. 자, 임차권은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수인 병에게 이전한다. 당연히 차임 지급 의무도 병에게 이전합니다. 자, 이제 만약에 월세가 있었다. 병이 갑에게 월세를 지급해야죠. 자, 그러나 조심하. 그러나 연체 차임을 이전 안 해. 그러나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 등 손해배상 채무는 연체는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 병에게 이전하지 않습니다. 1년치, 6개월치 그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는 양수인에게 이전하지 않습니다. 다음 5번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임대에 동이 있는 임차물의 전대. 동이 있는 전대. 이걸 이제 가장 많이 내요. 동의받은 전대. 동의받은 전대. 자, 갑에 이제 동의를 얻었어요. 동의를 받고 전대 넣죠. 자, 그러면 이제 갑은 을에게 차임 지급하고, 차임이 100만 원이라면 또 병은 을에게 차임 지급하면 돼요. 병이 을에게 차임 주면 을은 차임 갚으면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동의받았습니다. 그러나 갑과 병 사이에는 임대차 계약이 없잖아요. 계약 체결한 게 없잖아. 동의만 준 거지. 계약 체결한 게 없으니까 계약을 체결하면 권리 의무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이 병도 권리 없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우리 법은 조심해야 돼. 이때 동의 전 임대인 보호 규정이 있어요. 임대인 보호 규정이 있어가지고 이 병은 계약은 체결 안 했지만 병은 갑에게 조심해야 됩니다. 병은 갑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무만 부담한다. 의무만 부담한다. 권리는 없고 의무만 부담한다. 의무. 즉 차임을 지급하라는 거죠. 근데 병이 을에게 차임 100만 원 지급했어요. 그럼 차임 받아가지고 을이 병한테 갑한테 지급하면 되는데 갑이 가지고 톡겠다는 거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리면 병이 다시 갑한테 지급해야 돼. 이 임대인 보호하기. 그래서 이제 갑은 꽃놀이패야. 을한테 차임 받을 수도 있고, 자, 병한테 차임 받을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 이제 630조인데, 그래서 많이 출제합니다. 자, 갑니다. 1번, 동이 있는 거, 임차인, 전대인 을과 전차인, 병사의 관계. 요거는 요 계약 가지고 정리하면 돼요.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다만, 전차인이 임대인 갑에게 직접 차임 지급하니 가장 좋아요. 직접. 만약에 병이 갑한테 그냥 100만 원 줘버렸어요. 그러면 을한테 안 줘도 되죠. 직접 갑에게 차면 그 한도 내에서 임차인 을에 대한 차임 지급 의무를 면한다. 이걸 기억하세요. 집주인한테 직접 월세를 주면 임차인에게 차임 안 줘도 돼요. 자,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이 계약도 이 임대차도 만료되고 전도차도 만료됐어요. 그럼 이 집은 누구 소유물이에요? 임차물은 을의 소유물이야? 임대인 갑의 소유물이야? 갑의 소유물이니까 이렇게 주고 이렇게 안 주고 직접 이렇게 명도하면 된다는 거죠. 직접. 자,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동그라미 3번.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여 그 임대차 기간 및 전대차 기간 둘 다 모두 만료한 경우까지 줄 긋고 밑에 까만 색깔 네 번째 줄. 전차인 병도 병으로서도 목적물을 임대인 갑에게 명도함으로써 임차인에 대한 목적물 명도물을 면한다. 기억 잘해야 돼요. 임대차도 전대차 둘 다 만료되면 전차인은 직접 집주인에게 명도하면 임차인에 대한 명도는 면합니다. 다음 양거로 2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 요거는 요 계약관을 정리하면 돼요. 계약관계 가지고. 자, 동그라미 1번 임대차는 전대차 성립으로 아무런 영향받지 않으므로 줄고 나간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 청구나 또는 폐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3번 중요 표시, 양으로 3번.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 관계. 여기서 거의 답으로 나옵니다. 자, 임대인과 전차인 옆에 적어도 이퀄 계약관계 X라고 적어도 계약관계는 없다. 임대인 값과 전차인 비용 사이는 계약관계가 없어. 계약책이라는 게 없잖아요. 자, 630조 고천대 효과 가장 많이 나와요. 쟤랑 임차인이 임대 동의 얻었죠. 동의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는 전차인 비용은 직접 동그라미 치세요. 직접. 전차인 비용은 계약 체결도 없는데 직접 임대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한다. 의무를 부담한다. 차임 지급 의무를 직접 부담합니다. 자, 이 경우 전차인 비용은 전대인 을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서 임대인 갑에게 대항하지를 못한다. 이거 조금 전에 했지만 병이 자 월세 100만을 을한테 지급했어요. 을이 이제 월세를 갑한테 지급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월세 받고 톡겨버렸어. 도망가 버리면 병은 갑에게 대항 못하니까 차임을 지급해야 돼요. 대항하지 못한다. 차임 지급 해야 된다. 그리고 제2항 전항 규정이 있다고 하여 임대인의 임차에 대한 권리 행사에는 전혀 영향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자 갑은 을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고 병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두 번 받는 건 안 되지만 이쪽에 받든 어느 한 받을 수 있다. 그걸 영향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요. 자 동그라미 4번 굉장히 중요해요. 전차인은 동그라미 직접 임대인에 대해서 의무만잖아. 의무만 부담합니다. 의무만 부담하고 임대인의 권리는 없다. 직접 의무만 부담하고 권리는 없어요. 그래서 임대인 보호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양가로 4번 갑니다. 자, 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 중에 표시하세요. 전차인을 보게 하는 특별 규정이야. 전차인 앞에다 적법 넣어. 적법 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 이 사람이 동의받은 병을 적법 전차인이라고 그래. 동의를 받았으니까 적법 전차인. 이 전차인은 불쌍하잖아요. 이 사람은 직접 의무만 부담하지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돈을 줘도 껴먹고 도망가더라도 또 차임을 지급하라 그랬어. 불쌍하잖아. 불쌍하니까 이 사람 보호 특별 규정 요 4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답을 또 많이. 이거는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자, 4개. 4개 중에 아까 2개는 배웠어요. 자, 이 사람이 만약 건물 임차인이다 그러면 부속물 매수시험권. 그쪽에 부속물 매수시험권. 부속물. 다음 토지라면 지상물 매수시험권. 이걸 적법 전차인에게 인정돼요. 아직 적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2가지가 나오게. 그 다음에 조심할 게 여기에 비용 상환청권 없다 그랬죠. 자, 4개 가봅니다. 첫째. 자, 원래 이 임차권 요게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하는 게 원칙이죠. 임차권이 소멸한다. 전차권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동의를 받고 전대를 놨어요. 그럼 적법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짜가지고 임대차를 합의로 시키기 위해서 짜가지고 합의로 종료시키더라도 전차권 소멸 안 합니다. 전차권 소멸하지 않는 특식을 둡니다. 이 적법 전차인 보호하려고. 짜가지고 합의를 종료시켜도. 자, 그리고 2번째는 해지 통고받을 권리. 해지 통고. 자, 갑과 을이 계약기간 안 정했어요. 계약기간 안 정하면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었죠. 언제든지 통고. 언제든지 해지 통고하면 자, 병에게 통지해 줘야 돼요. 통고. 요 4가지입니다. 내용으로 갑시다. 자, 전차인 앞에 적법 전차인 보는 특별한 규정 1. 전차인의 권리 확정에서 자, 이퀄 적어도 전차권 소멸 X입니다. 자, 631조 외워야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 동의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자, 줄고 나가죠.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도 합의 종료한 때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갑하고 을이 합의로 종료시키더라도 전차인 보호하기 위해서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조심해. 이게 이제 적법 전차인 보호입니다. 적법 전차인. 자, 그런데 그 동그라미 1번은 반대가 됐자. 무단 동그라미. 무단 전대는 이게 적용이 안 돼. 무단 전대. 적법이 아니라 무단 전대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로 임대차가 종료되면 무단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차권 조장할 수는 없습니다. 무단이니까 적법 전차인만 보호됩니다. 자, 그럼 방가로 2번 중요. 해지 통고에 전차인 병에 대해 통지해 줘야 돼. 해지 통고는 전차인 통지 자주 나옵니다. 해지 통고 638조. 자, 제1항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입니다.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심표.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는 임대인은 적법 전차에 대하여 그 해지 통고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되었다고 전차인에게 대항하지를 못합니다. 해지 통고 사유는 전차인에게 통지해야 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을 못합니다. 자, 그 점을 조심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원칙이 먼저 줄었고, 원칙은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 임차인보 임대차 약정 해지 통고로 종료한 경우에는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됐을 때는 임대는 적법 전차에 대해서 그 해지 통고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되었다고 전차인에게 대항하지를 못합니다. 즉 26회 옆에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해지되었다고 통지한 때는 자, 부동산의 경우는 몇 개월 경과해야 된다고 그랬지 아까? 6개월이죠. 6개월 경과해야 해지 의결이 생깁니다. 해지 통고.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 적법일 때만 그래요. 적법. 자, 근데 동그라미 2번에 적법이 아니라 무단의 동그라미죠. 무단 전대는 통고 안 해도 돼요. 무단 전대의 경우는 임대차가 해지 통고로 소멸하더라도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않아도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무단이니까 무단. 지금은 적법 전차인 뭐야? 적법 전차인 전부 적법 전차인만 보호돼요. 무단 전차인이 적용이 안 돼. 자, 다음 장 갑니다. 자, 조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해지 통고되었을 때만 병행이 합니다. 이게 해지 통고가 아니고, 자, 을이 만약에 월세를 안 내서 차임 연체로 해지했어요. 차임 연체로 해지한 때는 여기에 통고 안 해도 됩니다. 을이 잘못한 거니까. 그 점 조심해요. 뒤에 방가로 3번 차임 연체로 위한 해지는 통고 안 해도 됩니다. 차임 연체 중요 표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이기 차임액에 달하여 임대인이 임대차를 해지한 경우에는 심표. 이때는 전차인에게 통지 안 해도 됩니다. 이때는 전차인 앞에 적법 넣어. 적법 전차인에게 그 해지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지되었다고 전차인에 대항할 수 있다. 이때는 바로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 도달되는 즉시 임대차가 종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토지도 전차인 동그라미치고 토지 전차인의 1차 임대 청구, 2차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토지 전차인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 다음 방가로 5번 건물 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 그런 점을 조심하고. 자, 맨 밑에 하나 더 적으세요. 5번 밑에다가 6번이라고 적어도 하나 빠졌네.
당호장표 중요. 자, 적습니다. 제가 풀어드릴게요. 적법 전 차이는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 청구권은 없다. 적법 전 차이는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 청구할 수는 없다. 조심해야 돼. 적법 전 차이는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점 조심하고. 자, 오른쪽에 그 예제 문제 한번 보시죠. 예제 문제. 1번. 건물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 건물인 갑의 동의받은 동의 얻어 임차인 을이 병과 전대차 계약 체결하고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옳은 것, 모두 고른 것은 동의받았으니까 적법 전대입니다. 적법 전 차인, 적법 전 차. 자, 기억.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 종료됐네요. 합의로 종료되면 병의 전차권은 소멸한다 그랬어요. 소멸 안 한다 그랬어요. 소멸하지 않는다. 합의로 종료시키면 병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확해요. 기억. 다음 니은. 전대차 종료 시에 병은, 적법 전차인 병은 건물 사용 편익을 위해 을의 동의를 얻어 쪽된 물건의 매수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게 을의 동의 얻으면 안 돼. 갑의 동의 얻어 소유자. 그리고 니은. 전대차 종료 시 전차인 병은 건물 사용 편익을 위해 임차인 동의가 아니고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야 돼. 갑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을이 아니라 갑으로 바뀌어야 돼. 니은은 X 틀렸고. D가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했어요. 모두 만료하면 전차인 병은 직접 집주인한테 돌려주면 되죠. 집주인 갑에게 직접 명도하면 을에 대한 건물 명도물을 당연히 뭐 한다? 면한다. 이렇게 되죠. 면한다. 집주인한테 돌려줬으니까. 리얼. 을의 차임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달하여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네요. 해지 통보로 해지한 거야? 차임연체로 해지한 거야? 차임연체 해지죠? 이건 통지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갑은 병에게 그 사유를 통지 없이도 당연히 해지되었다고 대항할 수가 있다. 답은 기억 리얼이 됩니다. 특히 이제 리얼 조심해야 돼. 차임연체로 해지했을 때는 병에게 해지 통지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자, 어려운 거는 지나갑니다. 다음 장 보증금 갑니다. 자, 보증금은 이제 보증금은 안 줘도 된다.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보증금은. 자, 보증금은 우리가 대개 월세를 못 받았을 때 보증금 1억 더하기 차임 뭐 1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차임을 못 받았을 때 보증금으로 까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이렇게 보증금은 안 받아도 됩니다. 자, 의만 갑니다. 동그라미 1. 보증금이란 부동산 임대차에서 자,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이나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합니다. 항상 우리가 돈 준 거는 준 사람 입증해야 돼요. 그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보세요.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입증 책임입니다. 보증금은 누구한테 주는 거죠?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주는 거란 말이야. 임차인이 줬다고 입증해야 돼. 지급했다는 입증 책임은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주를 한다.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자, 보증금 지급했다는 입증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자, 양가로 2번. 보증금 계약은 동그라미 1. 임대차의 종된 계약이야. 종된 계약이라 반드시 임대차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임대차가 주된 계약이고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 했죠. 자, 그리고 보증금 1억 준다. 이거는 종된 계약입니다. 임대차가 주니까 항상 우리 법에서 주된 계약, 종된 계약이 나오면 주된 계약이 유효해야 종된 계약이 유효입니다. 주가 무효가 되면 종도 무효예요. 그게 동그라미 2번 얘기입니다.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의 종된 계약이므로 임대차 계약 이퀄 주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해야 보증금 계약도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자, 양가로 3번에 보증금의 효력에서는 동그라미 4번만 내려오세요. 자, 원래는 차임 지급은 뭐가 있었죠? 자,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장사 안 된다고, 자, 을이,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차임 까세요. 이거 안 됩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임차인은 보증금 1억 존재를 이유로 차임 채무 이행 거절할 수가 없다. 만약에 차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보증금이 있어도 이익이 차임이 연체되면 해지당할 수 있다는 거죠. 채무불이행 책임집니다. 그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해지당한다. 자, 오른쪽 갑니다. 4번 보증금 반환 청구가에서는 2번의 줄과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동시이행관계 동시행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워낙 중요한 동그라미 1.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 차임 등 임대차에서 모든 채무를 까는 걸 청산이라고 그러죠. 청산한 나머지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명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다.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행. 자, 임차인이 만약에 보증금을 지금 1억 주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자, 임차인이 월세가 100만 원이었는데 한 월세가 밀렸어요. 한 5개월 밀려가지고 그러면 100만 원인데 그럼 500만 원이잖아. 500원을 까고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보증금 까려니까 9,500만 원 지급하고 을은 임차물 반환이 서로 동시이행입니다. 동시이행. 자,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일단은. 자, 동그라미 3번 오면 동그라미 3번. 그러나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임차 목적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 수익하면 뭐야 이거? 무단으로 점유했죠.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요.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계약 기간이 12월 10일 날 만료돼요. 10일 만료되면 을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 반환해야죠. 그리고 임대인은 을에게 보증금, 그러니까 월세 한 개도 밀린 게 없다고 하죠. 월세 보증금 1억 반환. 이게 동시행 관계란 말이에요. 동시행. 그런데 12월 10일 날 을은 이사 나가려고 그러는데 을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동시행으로 보증금 제공할 때까지 못 주겠다라고 해서 계속 이 집에 살았어요. 6개월 살았다는 거죠. 6개월 살면 이 사람 동시행 관계지만 이 월세 지급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지급해야 됩니다. 부당이득으로 월세 지급하라는 겁니다. 그 월세가 부당이득이야. 이게 3번 작년에 나왔던 거죠. 임차인이 동시행 항변권에게 임차 목적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한 6개월 사용 수익감을 얻은 이득, 즉 월세는 6개월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이 된다 이거예요. 부당이득이 된다. 자, 그러나 2번 올라갑니다. 2번 부당이득은 되지만 자, 이 동시행 항변권은 적법한 권리야. 적법 권리니까 불법행위가 아니야. 손해배상해 줄 필요는 없어요. 자, 2번 올라갑니다. 동그라미 2번.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 줄 거세요. 동시이행항변권이 그걸 정당한 권리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임차 목적물 6개월 계속 점유해 온 경우라면 자, 월세 6개월 치는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지만
그런 읽어나간다 심표. 임차인의 건물에 대한 점유는 정당한 점유지 불법 점유를 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자 줄거세요.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 2번 3번 묶어서 구비를 잘합니다. 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임차인은 동시행 항변권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하면 6개월 사용했다. 그러면 월세 6개월치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됩니다. 그러나 뭐는 안 해야 된다?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왜? 적법한 점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 잘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죠, 이제. 자, 6번 임대차 종료 갑니다. 양갈 1번에 임대차 종료는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 가장 좋은 게 1번이죠. 존속기간 만료. 존속기간. 만약에 1년 계약했다. 1년 만료되면 임차권은 당연히 소멸하겠죠. 다음 2번 중요 표시하세요. 해지 통고. 옆에 적어서 해지 통고는 적법 전차인에게 통지해줄 의무가 있다. 적법 전차인에게 통지를 해줄 의무가 있다. 해지 통고는요, 적법 전차인에게 통고해야 돼요. 자, 해지 통고 사유는 세 가지야. 1.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 이건 아까 했죠. 존속기간 약정 안 하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만약에 임대인이 통고하면 몇 개월 지나야 된다 그랬죠?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하면 1개월. 그거예요. 그 다음 2번에 해지권을 유보 같은 말이야. 보유한 때, 유보한 때도 똑같아요.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있는 때에도, 만약 2년, 3년 약정이 있는 때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에 줄거나간다. 해지할 권리 줄이면 해지권이 유보 보유된 때는 해지권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이것도 임대인이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하면 1개월 지나야 해지됩니다. 마지막 3번 임차인이 파산 선고받은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 약정이 있어도 임대인이나 파산관제인이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6개월 지나야 해지돼요. 세 개 내워야 된다. 해지 통고사는 1. 존속기간 정하지 않은 경우 2. 해지권 유보한 경우 보류, 유보 같은 뜻입니다. 3. 임차인이 파산 선고받은 경우 이 세 가지는 해지 통고 사유니까 적법 전차인에게도 통고를 해야 돼. 통고하지 않으면 전차인에게 대항 못해요. 자, 3번에 해지권이라고 적죠. 해지권은 형성권 적어서요. 해지권은 형성권이다. 자, 다음의 경우는 기간 약정과는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자, 죽었죠. 이제 해지가 되면 즉시 임대차가 종료합니다. 아까 해지 통고는 임대인하면 6개월 지나 해지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나오는 해지권은 즉시 종료돼요. 자, 대개 보면 채무불이행이 많아요. 1번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가지고 보존행위하는 경우. 이건 누가 해지하겠어요? 임차인이 해지권자입니다. 임차인 해지예요. 다음 2번 임차물의 일부야 방한칸이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멸실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1번, 2번 묶으세요. 이거는 임차인이 해지합니다. 임차인. 다음 3번, 4번 묶으세요. 3번, 4번은 임대인이 해지합니다. 임대인. 3번, 4번. 3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 양도하거나 전대하면 임차인이 해지합니다. 또 4번 2기 이상 차임 연체한 경우도 임차인이 해지하는 임대인. 자, 이같이 해지권은 자, 임대인이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임차인이 해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형성권입니다.
2번 임대차 종료효과 형성권. 1. 임대차가 종료하면 그 원인 여하 막론하고 줄어든다. 장래 향해서 효력이 소멸합니다. 비소급표죠. 비소급표. 자, 그럼 우리가 계약법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가 있었는데 매매하고 교환은 계약 해제가 되죠. 자, 채무를 불이행하면 해제하니까 소급적으로 계약이 소멸되죠. 임대차는 계약적 계약이니까 해지입니다. 해지. 이거는 소급하지 않죠. 소급하지 않고 장래적으로 계약이 소멸합니다. 소멸한다는 게 무효가 된다는 거죠. 소급적으로 계약이 무효되는 게 해제, 장래적으로 계약이 무효되는 게 해지 이렇게 됩니다. 자, 비소급표. 이제 오른쪽 갑니다. 기타 1. 편면적 강행규정 중요 표시하세요. 편면적 강행규정 형성권입니다. 이 형성권은 편면적 강행규정이야. 다음 이거 보면 652조. 자, 아직 조문 보세요. 627조 등등등등등 규정에 위반되는 약정으로 줄거보세요.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만 효력이 없다. 반대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 유리한 것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불리할 때만 무효라고?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만 효력이 없어. 이게 편면적 강행규정이야. 대개 형성권들이야. 보세요. 밑에 1번. 몇 조는 안 해오고요. 자, 일부 멸실 등과 자, 감액 청구권, 해지권, 형성권입니다. 628. 차임 정감 청구권, 형성권. 635.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 해지 통고, 형성권. 다음 638조 해지 통고했을 때 전차인에 대해서 통지하는 것도 형성권. 640 차임 이기연체와 해지 형성권. 641조 차임 연체와 해지. 다음에 임차인과 전차인의 전차인의 적법 넣어. 임차인과 적법 전차인의 갱신 청구와 임대 청구권, 매청권, 형성권이야. 규정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므로 이에 위반된 약정은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형성권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무효다. 그런데 2번 더 중요해요. 자, 강행 규정이 아닌 것. 자, 특히 기업 비용 상환지원권입니다. 자, 비용 상환지원권 이건 임의 규정이야. 비용 상환지원권. 그 다음 밑에 미엄 임차권 양도나 전대 규정은 이건 형성권이 아니니까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이다. 즉 민법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상관없이 그 약정은 유효합니다. 특히 그 기억의 비용 상환지원권 굉장히 중요해요. 임의 규정입니다. 자, 맨 밑에 양가로 2번 내려옵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입니다. 일시 사용 임대차 그러면 1시간 임대차 생각하세요? 일상 임대차. 자, 그런데 맨 밑에 내려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외우지 말고 맨 밑에 내려오세요. 자, 하나 적으세요. 빠져 있는데 적으세요. 비용 상환청구권은 일시 임대차에도 인정된다. 일시 비용 상환청구는 일시 임대차에도 인정됩니다. 1시간, 2시간 빌리는 때도 우리 파라솔 비용 줘야 되잖아. 그건 기억해야 됩니다. 자, 기출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요. 외웁니다. 기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임차인에게도 비용 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일시 임대차도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한두 시간 하는. 자, 이렇게 해서 계약법 마치겠습니다. 자, 마치고, 내일도 민법입니다. 그, 캐론하고 민법이 바뀌었어요. 내일 민법은 우리 특별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치고, 또 내일 민법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